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7950X3D가 도착을 해서 좀 세팅을 해서 지금 시네벤치를 돌려보고 있고요. 좀 커스텀을 좀 했어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순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가 아니고요. 순정 상태에서는 여러 커뮤니티에 이미 올라와 있지만 시네벤치 멀티 점수가 한 35,000대가 나와요. 제가 돌렸을 때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 좀 커스텀을 좀 했어요. 점수 보시면 지금 30분 돌아가고 있는데 37,234포인트 정도 나오죠. 지금 거의 다 돌아갔고, 이게 최적 세팅은 아니고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만 세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이거저거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좀 타이트한 값은 좀 힘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 볼게요. 지금 클럭 돌아가는 거 보시면은 유효 클럭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유효 클럭이 아닌 경우는 위에 보시면은 최대 5250 클럭, 5250 클럭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V캐시 CCD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부터 얘까지가 V캐시가 아닌 넌 V캐시 CCD입니다.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길어. 캐시 CCD, B캐시 CCD라고 할까요? 일단 유효 클럭 자체를 보면 지금 이게 클럭 터지고 있는 건데, 캐시 CCD가 보시면 50배수도 지금 안 터지고 있어요. 이 올코어 부스트 상태에서, 시네벤치급의 올코어 부스트 상태에서 지금 50배수도 안 터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B캐시 CCD도 간신히 50배수만 넘겨놨습니다. 이것도 좀 바꿔서 넘었지 순정으로 돌리면 50배수도 안 터져요. 물론 쿨링 상태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제 온도는 거의 90도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텔은 100도가 마지노선인데 라이젠은 거의 90도가 마지노선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전력 사용량 144와트 요 정도 쓰고 있습니다. 144와트.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시네벤치를 돌리고 있어서, 메모장. 거의 끝났어요. 지금 시네벤치가. 중요한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 제가 사용한 쿨러 TM40이라는 쿨러입니다. 제가 배송료 3,000원 포함 2,550원에 샀어요. 싱글 타워 공랭 쿨러를 썼습니다. 싱글 타워 공랭 쿨러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44와트, 물론 온도는 90도 맥시멈까지 친 거고, 그 와중에 시네벤치 30분 점수 37,221점. 그것도 하드웨어 인포 킨 상태고요. 이거를 끄고 한번 돌려볼까? 한 바퀴만 한번 돌려볼까요? 한 바퀴만. 메모장 정도는 괜찮겠지? 바이오스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이오스는 보여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거의 90도까지 쳤어요. 그 90도 온도 때문에 더 클럭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고, 제가 볼 때 싱글 타워 공랭 쿨러로 37,571점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온도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거 쿨러 더 좋은 거 쓰면은 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지금 원래는 좀 나중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영상을 지금 하나 남기고 가려는 게, 쿨러를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쿨러를 바꾸려고 지금 일단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지금 녹화를 켰고요. 그래서 지금
아, 그러면 뭐 7950X3D에서는 싱글타워 공랭 못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시네벤치입니다. 시네벤치. 시네벤치 부하량은 웬만한 프로그램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돌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게임을 돌릴 때는 물론 이제 이 V캐시 모델이 무슨 뭐 코어 파킹이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제가 아직 게임을 안 돌려봤어요. 지금 일단 CPU 이거저거 커스텀하고 메모리 커스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게임 돌리면서 비교해 보려고 그건 나중에 몇 개 깔아놓긴 했습니다. 그냥 일단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몇 개 깔아놓고 뭐 포맷을 했거든요. 제가 윈도우가 좀 뻥난 것 같아가지고 아예 포맷하고 재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 몇 가지 깔았고 기본 세팅만 했습니다. 유틸리티 필요한 거 오버클럭 할 때 필요한 거 몇 가지 깔아놨고 그래서 시네벤치를 일단 기준으로 지금 일단 CPU를 이리저리 만져본 거예요. 램은 CPU 다 만져볼게요. CPU 다 만져보고라는 거는 지금 쿨러 바꿔서 지금 듀얼타워 공랭 쿨러에서도 해볼 거고요. 듀얼타워 공랭에서 온도가 남으면 거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 온도가 안 남으면 이제 수냉 쿨러까지 한번 장착해 볼 겁니다. 온도가 90도 온도 지금 제가 아무리 세팅을 바꿔도 지금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줄긴 해. 어떻게 보면 줄어들긴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보시면 전력 사용량이 있거든요. CPU 전력 사용량이 이 16코어를 다 쓸 때는 항상 거의 144W 정도로 사용합니다. 142에서 144W. 지금 이게 어떨 때냐면 싱글 타워 공랭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전력 사용량이 이거보다 뭐 바꿔도 이거보다 딱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성능을 다 못 내고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온도 때문일 거라고 봐요. 지금 라이젠 마스터 켜보면은 다른 조건에 걸리진 않아요. 스로틀링이나 뭐 이런 조건에 걸리는 건 아니고 한 바퀴만 다시 돌려볼게요. 라이젠 마스터 보면은 지금 온도를 제외하고는 뭐 PPT나 뭐 TC, TDC, EDC 이런 게 지금 전부 초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더 낮게 나오네. 사용 전력량이. 여기 보시면 이게 스포일러긴 한데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습니다. 지금 라이젠 마스터가요 아무것도 안 눌려요. 아무것도 안 눌려요. 자, 이게 처음에 실행시킬 때 보시면 오버클럭 특성이 지원되지 않는 프로세스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른 프로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스에선 되더라고요. 자, 이제 바이오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전력 사용량이나 온도 이런 특성을 봤을 때 쿨러를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바이오스 먼저 진입하고 보여드릴게요. 그 AMD 메인보드는 처음 부팅할 때 꽤 오래 걸려요. 메모리 트레이닝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테스트할 때보다는 훨씬 빨라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팅할 때도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빨라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일단 잠깐 바이오스 세이브 한번 하고 보시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CPU 클럭 컨트롤 이거는 베이스 클럭 BCLK고요.
이거는 이제 CPU 이제 BCLK랑 그 CPU랑 PCI 쪽에 클럭이 동기화 될 거냐 말 거냐. 이건 비동기화 디세이블을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뭐 그래픽 쪽 그래픽 내장 그래픽 쪽 옵션 같고, 이건 PBO 디세이블 돼 있죠. 이거 에네이블 할 필요조차 없어요. 지금 전력 사용량이 지금 온도 대비 모자르기 때문에, 모자른다기보다 온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건 CPU 쪽 세팅은 이따 볼 거고, 여긴 이제 램오버 세팅하는 부분이고, 이제 전압 세팅에 V코어가 없죠. CPU 전압 인가 자체가 안 돼요. 수동으로. CPU 전압 인가 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보드 쪽 전압, 뭐 이제 메모리 쪽 전압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옵션들, 부가적인 전원 옵션들, 그 다음 CPU VRM 세팅 들어가면 이제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까지 가능한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일단 수동인가가 전력 수동인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클럭 설정도 아예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어드밴스 세팅 들어가면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 기능, 뭐 SVM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코어 수를 수동 오버클럭 할 수 있는 그 배수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보이죠? 아예 없죠? 여기 PBO 기능이 있긴 한데 들어가 볼까요? 이거 제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PBO 세팅해 놓은 거. 이거를 요렇게 세팅을 좀 해놨는데,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물론 오버클럭 가이드 같은 거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재미로 보세요. 보통 이 PBO 옵션이 여기로 빠져 있긴 한데요. 보통은 여기 말고 원래 FM대로 하면은 모든 메인보드 다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AMD 오버클럭킹이 들어가면 이제 경고 문구가 나오고, 오버클럭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위험할 수 있다, 뭐 네 시스템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고, 그냥 accept에서 들어가면 요런 옵션들이 있어요. 요런 옵션들이 이제 뭐 전원 관련 옵션들,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클럭킹 관련 옵션들, CPU 오버클럭킹 관련 옵션들, 그다음에 PBO 설정. 이제 PBO 설정에 들어가면 요거를 제가 바꾼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으로 지금 성능 튜닝을 한 거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습니다.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세분화해서 잡은 게 아니라 CCD 두 개 나눠서요. CCD 수율이 더 안 좋다고 판단되는 V캐시 쪽 CCD, V캐시 쪽 CCD가 제가 볼 때 지금 수율이 더 안 좋아. 항상 그랬어요. 그 라이젠 CCD 두 개 제품은 한 개는 수율이 엄청 좋고 다른 한 개는 수율이 꽤 낮습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아무튼 요 앞에 게 V캐시 쪽이에요. 앞에 게. 그래서 앞에 거가 좀 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율이 좋은 쪽에 오히려 더 안 들어갑니다. 이런 커브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코어별로 세팅하면 제가 볼 때 진짜 정말 핏하게 설정하면은 시네벤치 한 38,000도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렇게 딸내미가 부르네.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딸내미가 가고 있습니다. 가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 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 하는 방법,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영상 예전에 다 올렸거든요. 그 젠4 초창기 때 제가 이미 다 테스트해서 올렸는데, 바이오스가 요쪽 부분은 동일할 거예요. 여기는 동일하게 생겼는데 요 앞부분은 아예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그 AOC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어로스 익스트림 보드를 썼거든요. 어로스 익스트림. 와, 근데 AOC 기능이 없더라고요. 7950X3D가 AOC 기능도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CPU 쪽에. 근데 유일하게 요 PBO 설정에 커브 옵티마이저만 먹습니다. 요거는 의미 없어요. 제가 바꿔봤는데, 이거 풀어본 건데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오토로 두세요. 바꿔봤는데 지금 안 들어요. 먹통이에요. 이거 PBO 리밋은 먹통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먹통이에요. 이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90까지만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도 건드릴 거 없이 오토로 두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얘하고 이렇게 커브 옵티마이저 두 개. 7950X3D에서 건드릴 수 있는 옵션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옵션도 맥스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라는 이 특성도 뭐라 설명해야 되나? 이거가 지금 제대로 효용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클럭을 좀 더 부스트 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그 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부스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파지티브 200을 설정한 건 뭐냐면 이 CPU가 5750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값인데 이거를 200 부스트 시켜가지고 5900까지 올린 거거든요.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5900까지 올린 건데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해서 근데 말이 좋아 5900이지 5900이 안 터집니다. 그걸 터트리려면은 지금 전압 사용량에서 전압과 온도가 충분해야 되고 전압이 충분해야 터지는데 지금 보면 전압은 144W 밖에 안 쓰고 있고 온도는 90도까지 이미 쳤어요. 더 올라가면 스로틀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클럭 설정을 하는 저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 기능 자체가 효용성이 지금 없는데 제가 굳이 200을 설정해 놓은 건 뭐냐면 저거를 설정해도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었는데 지장이 없었고 첫 번째로 보통 그 값을 변동시키면 커브 옵티마이저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값을 잡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라이젠 마스터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좀 더 저부하 특히 게이밍 옵션에서 저게 효용성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맞춰 세팅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5950이라 돼 있죠. 이게 원래 이 7950X3D의 기본 최대 값이 5750입니다. 5750. 그런데 지금 저거를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해서 5950을 맥스로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게 안 터져. 안 터지는 이유는 발열. 그럼 시네벤치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그러면 좀 더 낮은 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TM5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건 램 부하 테스트이기 때문에 CPU 부하량 자체는 시네벤치보다 적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CCD 0번 여기가 V캐시 CCD고요. 5250까지 터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V캐시 CCD가 아닌 CCD는 넌 캐시 CCD는 5350을 초과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순정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 넌캐시 CCD 자체가 얘가 허용 클럭이 57배수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7배수 보기 쉽지가 않아. 왜냐면 부하 상태에서는 부하 상태가 아닌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번 환경을 만들어 볼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래도 온도랑 전압 소비량이 아까보단 시네벤치보단 낮긴 하네요. 얘가 TM5가. 근데 이게 16코어를 쓰지 말고 CCD 넌 캐시 CCD에만 집중해 봐라 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어디 있을까 TM5. 와 이거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말고 딴 걸로 해보겠습니다. 종료하고. 그냥 프라임으로 해볼까? 프라임으로 하면 뻗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시네벤치 기준으로 제가 이걸 커브 옵티마이저를 돌렸기 때문에 그 프라임으로 안 돌려봤거든요. 한 번만 돌려볼게요. 뻗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프라임이 시네벤치보다 클럭이 더 안 터지죠?
이게 부하가 조금 더 높나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 선호도 설정 이걸로 강제할 수 있어요. 특정 코어만 돌아가게. 자 55배수까지 터지긴 하죠. 계속 변동되긴 하는데 지금 요 하나의 코어에서만 돌아가라고 설정한 거고 이 코어 수율이 좋으면 좀 더 높은 클럭에서 터질 거예요.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같은 값을 세팅했기 때문에 변동량이 많다는 거는 뭐가 그쵸? 온도가 지금 높아가지고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어 하나만 쓰고 있는데도 지금 아니네. 이거 잠깐만 이걸 껐다 다시 켜야겠구나. 이건 아까 돌린 거고 이렇게 그치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 72도 전력 소비량은 46W 정도 쓰고 있고요. 아이고 짜맞아라. 다른 코어로 바꿔볼게요. 보통 금별 코어, 은별 코어가 여기가 주 코어라서 좀 더 높은 배수로 돌아가는데 이게 금별 코어고 이게 은별 코어라 해가지고 보통 작업에 좀 우선순위를 돕니다. 방금 56배수, 57까지 터졌죠? 57. 얘가 좀 더 수율이 좋나 보네. 그 라이젠 스펙이라는 거는 최대 클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텔도 마찬가지고 스펙은 최대 클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코어가 57배수까지는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라도 57 터지면 57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두 개는 좀 안 좋고 요 위에 거는 좀 좋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이러나 저러나 59까지는 잘 안 터지네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57 얘가 좀 더 좋고 역시 금별 코어 높이 올라가죠. 5750을 초과하기도 하네요. 얘는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금별 코어가 이게 CCD 0번을 돌리면 캐시 쪽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CCD 0번이 클럭 수율이 훨씬 안 좋습니다. 캐시 CCD라 이 넌캐시 CCD보다 클럭 수율이 안 좋아서요. 이 보통 지금 이 스펙상으로는 42배수인가 그러죠. 42배수부터 로우 42배수. 그래서 맥시멈도 그렇게 많이 안 터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돌리면 잘 안 뻗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돌려볼게요. 안 뻗나? 확 차이 나죠 얘랑 수율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너무 확실히 타이트하지 않는가 보네. 커브 옵티마이저를 타이트하게 넣었으면은 여기서 뻗을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아무리 높아봐야 지금 최대값밖에 안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코어 하나에만 부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부하량 자체가 높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게이밍을 해도 맥시멈 한 요 정도밖에 안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네벤치 기준으로는 성능을 좀 더 뽑아봤지만 이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서 성능을 좀 뽑아봤지만 실제로 게이밍을 돌렸을 때 성능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게임이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하량의 현재 쿨링 상태에서 쿨링이 왜 계속 들어가냐면 지금 얘가 한계에 이미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요 상태에서 나오는 성능이 올코어 기준으로는 아까 지금 50배 지금 캐시 CCD가 한글로 적어야지. 캐시 CCD가 50배수도 안 터졌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게임을 돌려요. 시네벤치라고 할게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이 시네벤치 부하량이랑 게임 부하량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코어 파킹을 하면 게임에서는 코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을 다 끌어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코어 캐시 CCD가 52.5배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정 상태에서 이따 순정 상태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순정 상태에서도 만약에 부하를 줬는데 내가 하는 게임이 이 부하량이 현재 쿨링 상태에서 이게 된다, 그러면 성능 상승이 없는 거예요. 뭘 건드리든. 물론 멀티 성능은 늘어났겠죠. 뭐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멀티 성능에서 이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순정 상태에서 35XXX 지금 37 요거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2000 정도 오른 거예요. 꽤 많이 오른 겁니다. 2000 오른 거면 10%까지는 안 되고 한 8 정도 될까요? 7? 7%? 6, 7% 정도 되겠네. 아무튼 내가 하는 게임 부하량이 만약에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하면은 이 커브 옵티마이저를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이 CPU의 특성 자체는 게이밍 성능이기 때문에 메리트를 그렇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대충 하세요, 대충. 커브 옵티마이저 하는 방법은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급하신 분들은 찾아서 하시고, 안 급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뭐 하는 영상 올려드리거나 뭐 그럴 테니까. 아무튼 일단 이 정도 보여드리고, 요새 프라임이 이렇게 안 꺼진다. 이제 꺼졌네. 프라임 그냥 X 눌러서 끄면 어딘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부스트 시킨 다음에 그냥 X 눌러서 끄잖아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도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고 하면 엄청 느려집니다. 이걸 끄셔야 돼요. 이것도 끄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하면 꺼지는데 제 거에서는 안 꺼지네. 그러면 안 꺼지는 경우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그냥 킬 해버리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바이오스는 항상 최신 걸로 쓰세요. 지금 아까 소비 전력이 144W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 장착을 해봤는데 부팅은 되더라고요. 예전 바이오스가 지금 물론 초기 바이오스는 아니고 제가 업데이트를 그래도 꽤 안 했었는데 작년 말에 한 업데이트 한 바이오스였는데 그걸로 일단 부팅은 잘 되더라고. 부팅은 되는데 사용 전력이 125W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때는. 온도도 착하고 그런데 성능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제 순정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정 상태. 잠깐만 이걸 세이브 할까? 디폴트 부를 거고요. 순정 상태에서 성능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125W밖에 안 써요.
그러면 125W 쓰면 성능이 훨씬 떨어지죠. 144W 쓰는 거랑 125W 쓰는 거랑. 물론 내 쿨링 환경이 여유가 없으면 125로도 충분하게 물론 성능은 안 나오겠지만 충분하게 한계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제 시스템에서는 144까지 여유가 돼요. 근데 125만 쓰면은 성능 낭비가 되는 거고, 이게 사용 전력은 인텔보다 훨씬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뜨겁긴 뜨겁습니다. 확실히 뜨거운 거예요. 왜냐면 이 CPU의 코어 잠재 성능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게 워낙에 게이밍에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게이밍에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낮으면서도 인텔을 이겼다 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어 아이고 왜 꺼졌지? 클럭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47배수 47.5배수밖에 안 터지죠. 전력 소비량은 동일합니다. 거의 142W에서 온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상온은 26.5도예요. 낮이라서 그런지 꽤 상온이 높고요. 점수는 35,000밖에 안 나왔죠. 2,500점을 올린 거예요. 커브 옵티마이저 걸어서. 이제 싱글타워 공랭이다 보니까 35,000도 간당간당해요. 이걸 다른 분들 뭐 듀얼 타워나 혹은 뭐 수냉 쿨러에서 테스트 하신 분들은 35,000 한 800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온도 여유가 더 있으면은 성능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제 영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커브 옵티마이저로 공냉 환경에서든 뭐 그때도 공냉이었어. 공냉 PA120 SE 쿨러 가지고 성능 쥐어짜기를 했어요. 뭘로? 7950으로. 7950이랑 지금 이 7950X3D랑 CCD 1번 성능 거의 비슷하고, CCD 2번은 오히려 코어 성능 자체는 790X 아니 3D V 캐시 모델이 좀 더 떨어져요. 캐시만 높을 뿐이지. 클럭 자체는 790X가 더 잘 터집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시네벤치 거의 39,000 블라블라블라를 했어요. 거의 맥스 값이에요. 그 CPU로 낼 수 있는 거의 맥스 값을 냈는데, 이때 사용 전력이 제 기억으로 아마 158W인가 그래요. 이 라이젠 특히 라파엘 자체가 이 사용 전력량이 원래 낮아요. 원래 낮았는데 예전에는 차력 수조를 했어. X 모델 때. 초창기 X 모델 때 클럭 차력 쇼를 하면서 과전압을 넣었고 불필요하게 막 밥을 엄청 먹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능 안 나오지, 뭐 온도 높지. 그래서 인텔이 까이지. 가격도 높았고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완전 찬밥 신세다가 사실 얘네가 코어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코어는 그때랑 비슷해요. 사용 전력도 지금 144W, 이거 공냉이잖아요. 공냉 싱글 타워. 이게 지금 158W랑 지금 보시면 얘가 쥐어 짜냈을 때 37,500이고 얘가 39,000 XXX면 정확히 몇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얘를 더 잘 쥐어 짠 거거든요. 얘는 오버클럭이 되는 모델이니까 더 잘 쥐어 짜내서 이걸로 이렇게 한 14W 더 써서 이렇게 점수를 냈어요. 사실상 코어는 코어 전성비는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X 모델도 그렇고요. 잘만 쓰면 돼요. 근데 잘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만 쓰면은 코어 전성비 자체는 원래 좋았다. 근데 이제 와서 드디어 AMD가 이제 라파엘의 전력 사용 방법을 이제 차력쇼에서 원상복구를 했어요.
차력수에서 스위스팟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V캐시를 장착을 하면서 이제 인텔 성능까지도 게이밍 성능에서 잡아버리는, 게이밍 성능에서 잡았으니까 이게 이제 와서야 전성비 좋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못 잡았으면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원래 전력 사용량은 원래 낮았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47배수밖에 안 터져요. 그 47배수밖에 안 터지는 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온도, 전력 사용량, 이게 거의 마지노선 같아서 제가 쿨링을 좀 더 강화할 겁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 쿨링을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가 쿨러를 바꿔서 테스트해보고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까지. 또 설명드릴 거 있나? BCLK 이거는 제가 바꿔봤는데 적용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뭐 102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클럭이 변해야 되는데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뭐 되신 분들은 한번 잘 써보세요. 이거 하나 설명 더 드려야겠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AMD 오버클럭킹 들어가시면 accept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매뉴얼 CPU 오버클럭킹 들어가시면은 이제 코어 카운트 컨트롤이 있어요. 이것도 수정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비트맷 인포메이션이라고 11111111111 해서 총 11개의 1이 있죠. 11개, CCD 0번, CCD 1번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코어 1이 코어 활성화하고 0이 비활성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CCD 0번이 지금 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기준으로 CCD 0번이 캐시 CCD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캐시 CCD죠. 얘를 00000000 비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세이브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요걸 설정하셨으면은 이게 아니지, 잠깐만요. 이걸 설정하셨으면 요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은 비트맵 다운 코어를 어플라이 체인지, 어플라이 한다. 그리고 이거는 디스카드, 버린다. 적용하려면은 어플라이를 엔터. 그럼 여기서 재부팅 됩니다. 다른 바이오스 세팅 변경할 때 같이 하지 마시고, 다른 세팅 값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바로 저장되지 않고 얘만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를 하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면, 좀 기다려 볼게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 자, 이제 부팅이 되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어가 8개가 됐습니다. 스레드 16개가 됐고요. 코어 8개를 끈 거예요. 캐시 CCD 쪽만 제외하고 코어를 껐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16개 다 있긴 해요. CCD 2번까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한번 시네벤치 돌려볼게요. 밑에 안 올라가죠? 얘네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것만 47, 48 조금 못되게 돌고 클럭이 터지고,
온도 마찬가지로 85도 정도, 사용 전력이 81W. 이거 한번 잘 보세요. 81W. 이거 7800X3D 모델이 전력 사용량 한 이 정도 쓸 겁니다. 아마도요. 점수는 18,000 정도. 지금 8코어 제품인 7700X의 시네벤치 값이 19,000대가 나와요. 8코어 제품이요. 코어 자체는 7700X랑 비슷한데 7700X보다 지금 클럭이 덜 터져서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덜 터지는 이유는 뜨거워서. 뭐 쿨러 때문에 뜨거울 수도 있고요. 지금 싱글 타워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쿨러 바꿔서 다시 돌려볼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만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저 클럭 터지는 건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시네벤치 부하량 기준이고, 시네벤치보다 좀 더 부하가 덜 되는 게임에서는 좀 더 높은 클럭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임을 봐서 클럭 터지는 걸 봐서요, 게임에서 높은 클럭이 잘 안 터진다 싶으면, 그러면 클럭을 더 높이 터트리기 위해서 이걸 해보세요. 커브 옵티마이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커브 옵티마이저를 어드밴스 들어가서 얘를 넣을 건데, 퍼코어로 하세요. 올코어로 하면은 CCD BKC CCD까지 적용이 되니까. 왜 적용이 되냐면 보시면 퍼코어 하면은 이걸 퍼코어로 바꾸면 8개가 아니라 16개가 다 나와요. 여기 요즘 16개 나오죠? 밑에 보면 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퍼코어로 다 네거티브로 바꾸고, 어 7번까지, 0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값을 넣으면 돼요. 이거는 CPU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 아까 42 정도 들어갔는데 한 40 정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지금 이런 세팅으로 돌리는 게이밍 성능은 나중에 제가 대략적인 바이오스 세팅이 다 끝나면 게임 하나하나 돌리면서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세팅이 효용이 제일 좋은지, CPU 바꾸는 거, CCD 빼거나 아니면은 램 오버클럭이라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세팅하는 게 가장 점수가 잘 나오나, 프레임이 잘 나오나, 이런 거 한번 나중에 게임을 직접 하나씩 돌려보면서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게임을 해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구매 게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무료 게임 위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 많이 돌리는 게임들은 몇 개 한번 사서도 돌려볼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안 하는 거 사자니. 벤치용인데. 아까 간신히 48배속 터졌는데 50배속까지 올랐죠. 동일한 부하량의 클럭이 더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보다 부하량이 적어도 클럭이 맥스 5250까지 안 터지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넣으면 좀 더 빼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능을. 전력 소비량은 변화가 없죠. 같은 전력 소비를 하는데, 같은 전력량을 사용하는데, 이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코어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밥은 똑같이 주면서. 근데 보통 시키는 일이 제한적이면, 그러면 이제 전력을 이제 덜 써요, 보통.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일, 얘가 100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100을 할 수 있는데 50만 시키면
이제 온도가 착해지는 거죠. 전력 소모량이 낮아지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100, 일을 100밖에 못 하는데 200의 일을 시켜. 그러면 결국에 한 개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지금이 그 상황이고요. 200의 일을 시키고 있는데 매번 삼시세끼를 먹을 때 밥을 2그릇씩 줘. 그럼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죠. 그러면 근데 밥은 2그릇씩 주면 쌀은 금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한 공기씩 주면서 배는 충분히 채워주면서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배는 충분히 채워주면서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커브 옵티마이저 그런 식으로 19,000점이 살짝 안 넘네.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하량이 높은 게임들은 이 커브 옵티마이저가 효과를 볼 것 같고 높지 않은 게임들은 효과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 KCCCD 쪽의 클럭이 낮아서 5250밖에 안 돼서 근데 뭐 시네벤치로 게임할 거 아니잖아요. 게임 한번 돌려보시고 그거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 이것저것 나중에 돌려볼 생각도 있고요. 설치도 해놨고 몇 개.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까? 뭐 또 설명드릴 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듀얼 타워 공랭을 설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써보니까 쿨러는 물론 싱글 타워도 되겠지만 뭐 하시는 게임에 따라서 싱글 타워도 좋겠지만 그래도 듀얼 타워 공랭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쓰는 쿨러 가격이 배송비 포함 25,500원. 그런데 보통 듀얼 타워 공랭 싼 거는 한 배송비 포함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성능 좋은 거 있어요. AG620이나 PA120 SE 모델 아니면 RC1800 뭐 요즘 최근에 나온 그 이름 뭐더라 06D P06D인가? 그 쿨러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으니까 그런 가격 대비 성능 괜찮은 듀얼타워 공랭 쿨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쿨러들 찾아서 가성비 있게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랭 쿨러는 한번 사두면 오래 써요. 나중에 시스템 바뀌면은 브라켓만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것만 바꿔서 쓰면 되고 소모품은 그 팬 너무 오래 쓰면 팬 교환해줘야 되는데 타워 자체는 거의 뭐라 그럴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쿨러는 한번 살 때 좋은 거 사두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의하실 점은 듀얼 타워 공랭을 쓰게 되면 이제 램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램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램 쿨링 저 같은 경우 램 쿨링을 많이 하는데 스파쿨링을 달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듀얼 타워 공랭 쿨러는 램 위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스파쿨링 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그래서 싱글 타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싱글 타워도 좋을 것 같아서 싱글 타워는 스파클링을 방해하진 않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열판이 드래곤 방열판이다 보니까 높이가 좀 높거든요. 얘는 듀얼 타워 공랭에서 못 써요. 쓰려면은 그 팬을 뒤로 반대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듀얼 타워 공랭도 달아볼 거긴 한데요.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은 그냥 재미로 보시고 이제 뭐 따라 할 만한 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준비를 해드릴게요. 급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 찾아보세요. 제 채널 카테고리가 아마 그 랩터레이크랑 그 다음에 젠포 따로 돼 있을 거예요. 젠포 쪽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영상 많이 올려놨고요. 램 오버클럭 하는 방식, 뭐 CPU 오버클럭 하는 방식, 뭐 그런 것도 올려놨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뭐 바이오스가 조금 다르긴 해도 핵심적인 인터페이스는 똑같고요. 방법론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될 거고 그 외에 지금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없는 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A다이 오버클럭. 그래서 A다이 오버클럭은 제가 따로 진행을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A다이랑 M다이 둘 중에 라파엘에서 뭐가 더 좋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가성비로 M다이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날 겁니다. 가격만큼. 물론 A다이가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왔는데 엄청 저렴하게 M다이 대비 엄청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면 M다이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은 삼성도 제가 누누이 클럭 잘 터진다고 얘기하고 다니죠. 어차피 이거 맥시멈 클럭이 6400, 6600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가 4800 기반인 거랑 5600 기반인 거는 또 달라요. 아마 클럭은 비슷하게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4800으로 영상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이라고 올린 것들은 제가 따로 5600으로 명시를 안 했으면 4800배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5600짜리 쓰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5600짜리는 그 클럭을 올릴 때 좀 풀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은 5600 베이스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은 제가 따로 진행을 또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메모리는 그 정도.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마무리 짓고요. 다른 세팅하고 쿨러 바꿔서 다른 세팅 돌려놓고 이제 와이프랑 외출을 해야 돼서 애 데리고 주말이라 주말에 이 신제품 나왔다고 그래도 저를 좀 배려해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는데 원래 제가 낮에 잘 못해요. 주말이라 그래도 꼭 외출을 해서 어디 갔다 오거나 애 데리고 뭐 근처에 이제 애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말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그래도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거저거 열심히 해보고 있으니까요.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뭐 CPU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제 영상이라기보다 자료 많이 올라올 거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아무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도 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